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기체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체의 압력 또는 줄임말로 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체의 압력,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압력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기체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압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압력. 압, 누른다는 의미겠죠? 력, 힘이란 뜻이에요. 즉, 꾹 누르는 힘. 이것을 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만큼 꾹 눌러야 압력이 크고 얼만큼 꾹 눌러야 압력이 작다라고 표현할까요?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면 일정한 넓이에 꾹 누르는 힘인데 어떻게? 수직으로 눌렀을 때 수직으로 누르는 힘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아래 이제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그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눈 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넓이분의 힘 또는 힘 나누기 넓이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 공식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압력의 단위로는 뉴턴 퍼 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파스칼, 기압 등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위들, 특히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게 됐는지 살펴보면요. 압력은 힘을 넓이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의 단위를 넓이 단위로 나눈 것이 바로 압력 단위인 거예요. 그럼 힘의 단위로는 우리가 무엇을 쓰죠? 뉴턴을 쓰죠. 넓이의 단위로는 제곱미터 또는 제곱 센티미터를 쓰죠.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넓이 단위인 제곱미터나 제곱 센티미터로 나눈 것을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분수의 이 바 있죠. 이것을 옆으로 기울인 것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읽을 때는 뉴턴 퍼 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로 쓰기도 하고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위, 대문자 P, 소문자 A, PA라 쓰고 읽을 때는 파스칼. 이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제 문제에서는 세 번째 요 단위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기압이라고 하는 단위. 굉장히 중요한 단위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1기압이라고 하는 이 압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압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연필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 연필이 있는데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뭉툭해요. 연필 이제 양 끝을 양쪽 손으로 잡고 꾹 누릅니다. 그럼 양쪽에서 누르는 힘은 같겠죠? 같은데 이 힘이 작용하는 무엇이 다르다? 그렇죠. 넓이가 달라요. 뾰족한 부분은 이 작은 점에 힘이 집중되고 이 넓적한 부분은 힘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퍼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A와 B 중에 어디의 압력이 더 세죠? 그렇죠. 바로 A가 B보다 압력이 더 세죠? 압력이 더 세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꽉 눌렀을 때 어디가 더 아파요? A가 더 아프죠. 누르는 힘은 같은데 이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신발이 있어요. 선생님 이 신발을 왜 그려줬냐면은 선생님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기사 아저씨가 급정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발을 밟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덜 아팠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면 발이 더 아팠을까요? 덜 아팠을까요? 더 아팠겠죠. 그러면 운동화와 하이힐의 차이점은 뭐죠? 네, 바로 이 힘이 닿는 면적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운동화를 신거나 하이힐을 신는다면 몸무게는 같을 테니까 몸무게, 이 힘은 같은데 힘이 작용하는 이 넓이가 달라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 힘이 분산되는데 하이힐은 이 힘이 이렇게 집중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하이힐을 신었을 때 다른 사람 발을 밟으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세면 셀수록 그리고 넓이는 좁을수록 더 누르는 힘이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상황을 통해서 압력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스펀지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가 누르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이 스펀지가 이제 푹 들어간 눌린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는 물이 이만큼 들어있고 나는 물이 가득, 다도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가와 나의 차이는 뭐죠? 물의 양이 다르죠? 대신 스펀지랑 만나는 면적은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같죠? 근데 다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이제 물이 이제 스펀지를 누르게 돼요. 그러면 옆에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가, 나, 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 크기 먼저 볼게요. 힘 크기. 힘. 이때의 힘 크기는 이 스펀지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무게. 그럼 가나 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나랑 다겠죠? 이 둘은 지금 물이 들어있는 양은 같아요. 그런데 가는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가는 무게가 제일 작죠. 다음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넓이는 누가 제일 크죠? 가랑 나는 똑같고 다는 작죠. 이때 눌린 스펀지의 깊이를 볼게요. 가는 요만큼, 나는 이만큼, 다는 이만큼 눌렸어요. 그럼 가장 스펀지가 많이 눌린 것은 다,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겠죠? 이 스펀지가 눌린 깊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게 바로 누르는 힘,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 크기는 다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 것을 요 위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추론을 해봅시다. 왜 다가 압력이 가장 크냐? 나와 다는 무게는 같았어요. 무게는 같은데 힘을 받는 넓이가 더 작았죠. 그래서 똑같은 나와 다를 비교를 하면 똑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가랑 나를 비교해 볼까요? 가랑 나를 비교하면 힘을 받는 넓이는 같지만 힘이 크기가 다르죠. 무게가 다르죠. 누르는 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이 받는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누르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이 좁은 면적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기체에 의한 압력, 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 안에 굉장히 많은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풍선 안에만 있나요? 아니죠. 풍선 밖에도 기체 입자가 있을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러한 기체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할 거예요. 액체와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입자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용기 벽 안에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 중요하니까 빨간색. 지금 여기서도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다가 이 벽이랑 게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이 풍선 벽의 그 일정한 넓이, 아주 작은 넓이겠죠? 이 넓이에 이게 충돌을 하면서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작용하는 힘 크기를 기체의 압력이라 한다. 그러니까 기체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체들이 충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체의 압력이 세져요. 그래서 기체의
입자들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그러면 고무풍선에 공기 불어넣으면 풍선이 점점점 커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죠? 아니, 풍선에 바람 불어넣으면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커져요. 우리는 그 당연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좀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먼저 이 입구에다가 후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공기. 그럼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건 이 풍선 속에 기체 입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불면은. 그럼 이 안에 이제 기체 입자들이 많아져요. 그럼 이 기체 입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이랑, 풍선 벽이랑 자꾸 부딪혀요.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풍선 안쪽에서 이 바깥으로 미는 압력이 점점 세져요. 이것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이 세진다. 그럼 이 기체의 압력이 점점 세지면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있는 공기들의 이제 압력은 그대로인데 안에서 바깥으로 내미는 압력이 점점 세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커져요? 한도 끝도 없이 커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지 못한 것이 있는데 풍선 바깥에도 공기가 있어요. 그럼 이 풍선 바깥에 있는 공기들도 이 풍선 벽과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안을 밀어주는 기체의 압력이 있고 풍선 안에서도 밖으로 미는 기체의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미는 압력이 더 세면 풍선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세면 풍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풍선 안쪽에 기체 입자가 들어가니까 이 기체들 수가 늘어나면서 바깥으로 내미는 기체의 압력이 세지니까 점점 풍선이 커집니다.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풍선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것을 압력 균형 또는 압력 평형이라고 해요. 이럴 때까지 풍선이 커지는 거예요. 와, 풍선 속에다가 바람 불면 당연히 커지는 줄 알았더니 이런 원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뭔가 좀 과학을 배우는 좀 재미가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기체의 압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체의 압력이 왜 나타난다고 했죠?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난다? 그렇죠. 왜?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체 입자가 사방팔방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 벽과 충돌해서 이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쓸게요. 기압. 그럼 다시. 그럼 기체에 의한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 입자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모든 방향.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충돌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선생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하냐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할까봐 이걸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 입자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중력이 작아요. 그래서 기체 입자에 작용한 중력 크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얘는 사방팔방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중력 방향이 아니라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럼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조건엔 무엇이 있느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온도. 기체의 입자 수가 같고 똑같은 개수의 기체 입자가 똑같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제 딱딱한 용기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밀폐 용기 속에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밀폐 용기 속에 들어있는 그 기체들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 입자들이 그 밀폐 용기 속에서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커져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밀폐 용기에다가 이런 밀폐 용기가 있어요.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 공기를 담아서 꽉 닫아둬요. 그리고 막 뜨겁게 달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이 점점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압력이 엄청나게 세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밀폐 용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압력이 너무 세지니까. 다음 두 번째, 용기 부피. 이번에는 온도는 일정하고 똑같은 개수의 이제 기체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피가 막 변할 수 있는 상황.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풍선. 굉장히 쉽게 잘 늘어나는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안에도 이제 기체 입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기체 입자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입자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이 기압을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용기를, 이 풍선을 억지로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꽉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입자들이 더 이상, 아이고 이거 튀어나왔다. 이 입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 부피는 풍선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제 용기 속이라면 용기 부피를 억지로 줄이면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커지면서 기체 압력이 더 세져요. 마지막 기체 입자 수. 이번에는 이제 기체 입자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풍선을 부는 거야. 풍선. 입구를 이제 열어두고 이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안에 기체 입자를 적게 넣는 게 더 기체 압력이 셀까요? 많이 넣는 게 더 기체 압력이 셀까요? 그렇죠. 당연히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이들이 용기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체 입자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기체 압력이 세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커지려면 온도를 높이던지 아니면 용기 부피를 억지로 줄이던지 아니면 그 속에 기체 입자를 더 많이 넣던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기체 입자들이 그 속에서 더 많이 충돌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체의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 기체의 압력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들에 의한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이 2학년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지표면에서 붙어 사는 존재죠. 굉장히 작은, 지구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받고 있는 대기압의 크기는 보통 이거 중요합니다. 1기압이에요. 1기압. 이 1기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센 압력이냐 하면요.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수은 굉장히 무겁고 위험한 액체 금속이죠. 그랬더니 이 수은 기둥이 76cm가 되었을 때 이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바로 1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은을 잘 안 쓰니까 이걸 물로 바꾸면 물 10m에 해당하는 이 10m의 물 기둥이 누르는 힘이 바로 1기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공기들이 있어요. 이 공기가 보통 1기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주위에 지금 10m짜리 물기둥이 나를 계속 꽉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터지지 않죠? 우선 우리 몸은 기체로 되어 있지 않고 액체나 고체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공기들이 누르는 힘만큼 그렇죠. 내 몸에서도 밖으로 밀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요 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기압이라는 이 힘 굉장히 큰 힘입니다. 10m 물기둥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항상 나를 이만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이죠.
요 1기압 엄청 큰 힘이라는 거.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이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압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서 왜 높이 올라가면 이 대기압이 낮아지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제 높이 올라가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게 되면 중력이 약해져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요. 중력이 약해지면 그만큼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공기의 양이 많아야 기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긴 지표면에서의 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이에요. 이 헥토파스칼 단위는 2학년 때 다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정도 되는데 백두산 올라가니까 압력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기체의 압력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니까 5분의 1로 기압이 떨어졌어요. 기압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공기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공기양이 적으면 숨쉬기 힘들죠.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뽁뽁이라고 하는 거, 에어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에어캡. 이 에어캡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싸면 물건이 파손되지 않죠. 이 기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미는 힘, 이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죠. 그럼 여러분 혈압 혹시 재봤나요? 이게 바로 혈압계인데, 이 혈압계를 이제 팔 주위에 이렇게 감고서 이제 꽉꽉꽉꽉 누르면 이 혈압계가 팔을 조여요. 그러다가 이제 혈압계를 이제 그 조였던 힘을 쫙 풀면 갑자기 그 팔에 있었던 팔 속에 들어 있었던 혈관 속에 들어 있던 피가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혈압이 이제 확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혈액의 압력, 제일 낮은 혈액의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 원리. 이 안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혈압을 재는 거죠. 다음 운동화 보면은 에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 뭐 공기주머니 또는 에어라고 하는데 이 에어가 있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 충격을 좀 완화시켜줘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기체 입자들이 바깥으로 밀어주니까 밀어주죠.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다음에 그 119 구급대들이 이제 안전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예를 들어 건물에 불이 났어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불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그러면 안전매트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바로 공기가 들어있죠. 이 공기가 바깥으로 미는 힘, 이것 덕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렸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죠. 이런 것들. 또는 청소용 압축 공기라고 해서 에어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압축된 공기가 확 나가면서 TV라든지 또는 모니터, 핸드폰 이런 것 액정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뜨릴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에 누르는 힘이었고 기체에 의한 압력은 저 기체의 입자가 용기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용기벽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압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구 주변에 지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평균 압력은 얼마? 1기압이라는 거. 그 정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